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나 답답하고 고생이 많으십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환경을 탓하기보다는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을 배우는 것도 또한 학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온라인 수업, 창업 일반에 대해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원 창업의 뜻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학습 목표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의 개념, 창업이란 무엇인가를 설명할 수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중소기업이란 어떤 것인가, 중소기업의 범위, 그 다음에 왜 창업을 하는가, 창업의 목적,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하는 창업 방법의 종류와 장단점을 비교하여 한번 설명해 볼 수 있도록 하는데요. 이와 같은 전 과정은 3차 시에 걸쳐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업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업의 뜻에 들어가기 전에 마윈이라는 유명한 사람, 여러분 잘 아시겠죠? 마윈이라는 사람 얼굴 익숙하죠? 이분 중국의 창업자인데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주 멋진 말을 했죠. 회사의 문을 닫는 일이 있을지언정 원칙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경영 이념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창업에 무조건 돈을 벌겠다, 어떤 권력을 탐하겠다, 이런 것만 아니라 나름대로 창업의 원칙, 목표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자, 그 다음, 오늘은 이제 창업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이란 뭐냐? 요즘 청년 실업이 상당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취업에 대해서 대단히 많은 고민과 또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준비는 한몫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또 차분차분히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끈기 있게 꾸준하게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꼭 취업뿐만 아니라 또 창업도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눈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취업만을 생각하는 학생들은 어떻게 하면 취업을 잘할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창업과 취업을 동시에 생각하는 사람은요, 취업도 준비하지만은 또 주위에 다니면서 어떠한 것이 좋은 아이템이 되어질 것인가 라는 창업에 대한 관심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좀 더 폭넓게 사회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게 되어지겠죠. 그래서 실업률의 증가에서 또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창업도 한번 고민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졌다. 요즘은 개인 사업들이 많잖아요. 또 인터넷의 발달, 온라인의 발달, 이런 것으로 인해서 개인적으로 유튜브라든지 자신만의 특징을 나타내므로써 수익을 창출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염두에 두고 세상에 접근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창업의 개념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일반적인 창업의 개념과 그 다음에 법률적인 창업의 개념, 뜻이죠. 개념이라는 뜻입니다. 일반적인 창업의 뜻은 어떤 것인가? 창업이란 말 그대로 업을 창조한다는 뜻이잖아요. 새로운 업을 만든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우리는 창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가 있어야 되느냐? 일단은 사업 목표가 있어야 되겠죠. 야, 우리 이번에 사업 한번 해보자. 돈 좀 한번 벌어보자. 그래서 돈 한번 벌어보자. 또는 야,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이것은 좀 앞세울 수 있는 어떤 산업이 있었으면 좋겠어. 우리 같이 한번 돈 모아서 한번 해볼까? 이 사업의 목표가 되어지는 거죠. 그죠? 인류의 발전 또는 개인의 어떤 수익의 창출, 이런 것이 바로 사업의 목표가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야, 니 돈 있니? 응, 나 돈 있어. 넌 얼마 있어? 난 한 1억 있는데, 우리 합하면은 한 3억 되겠다. 그럼 우리 돈 있으니까 한번 시작해볼까? 근데 뭘 하지? 그죠? 돈만 있으면 뭐합니까? 그래서 아이디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뭘 하지? 어떤 사업을 하지? 아까 얘기했듯이 인류를 위해서 뭐 신약 개발을 한번 해보자. 로봇을 한번 개발하는 산업을 해보자.
이런 것들이죠. 그죠? 그래서 아이디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람, 노동력이죠. 그죠?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돈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이템, 아이디어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것을 가동할 수 있는 인력이 있어야 되어집니다. 이런 것들은 무엇을 위해서? 목표죠.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목표를 도달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요소를 투입해서 무엇을 하느냐 하면은 바로 생산과 용역을 제공하는 일련의 활동. 그죠? 생산과 용역을 제공하는 일련의 과정, 활동. 이것을 우리는 창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법률적인 창업은 무엇이냐?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중소기업이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법이라는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중소기업을 지원한다. 그럼 뭘 해줘야 되겠습니까? 일단 중소기업 창업하려니까 창업 방법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그렇죠? 창업 방법이 뭐냐? 그 다음에 창업 절차는 어떻게 되냐? 그죠? 그 다음에 기술적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지? 그 다음에 유통은 어떻게 시킬 수 있겠지? 등등 이와 같은 기술에 대한 무엇이 있어줘야 되냐면은 어떤 지원이 있어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중소기업 중에서는 바로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을 만들어서 이러한 것에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해결점을 제시해 줌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설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법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건실한 산업구조의 구축에 기여하는 것. 그죠? 중소기업이 건실한 사업구조의 구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법이 바로 중소기업 창업을 지원하는 법이다. 여기에 보면 어떻게 정의가 되어져 있냐 하면요.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사업을 개시하는 것. 그죠? 개시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뭐라 얘기하냐면 창업이다. 법은 아주 간단하죠. 중소기업 설립하면 그냥 이건 창업이다. 이래 보는 거예요. 아까 우리 일반적인 창업에서는 자본과 인력과 아이디어를 투입하여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제품을 만들고 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라는 일반적인 창업의 뜻을 이야기했다면 법률적인 것은 새로 중소기업을 개시하면 창업이다. 이렇게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법으로 지정할 수 없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죠. 그죠? 그게 바로 뭐냐면은 사업의 승계. 그죠? 승계라는 것은 이어받는다는 것이죠. 아빠가 하던 건 내가 물려받았다. 그 다음에 기업의 형태의 변경.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다가 장사가 잘 되어서 돈이 더 필요해서 주식회사로 변경을 했다. 그 다음에 폐업. 어떤 회사를 하다가 그 다음에 잠시 좀 쉬다가 다시 다시 시작했다는 거죠. 재개했다. 이런 경우는 창업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창업에 해당되어지지 않는다는 것 좀 주의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죠. 그러나 소상공인이 가게를 인수하여 기존에 누가 하던 것을 인수하여 승계죠. 그죠? 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는 창업을 인정하게 되어진다. 소상공인은 5인 미만의 상공인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조업은 10인 미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일반적인 창업과 법률적인 창업의 개념은 약간 다르다. 그냥 법률적인 창업 개념은 기업을 설립하면 된다. 그러면 창업으로 본다. 이런 것입니다. 자, 창업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사업의 승계.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물려받아 계속 이어나가는 걸 승계라 얘기하죠. 같은 종류의 업종을 계속하는 경우 아버지가 하던 신발 공장을 상속받아 경영을 하게 된 경우가 되고요. 그 다음에 기업 형태의 변경, 개인 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여기서 개인 사업자란 무엇이냐 한번 보겠습니다. 개인 사업자는요, 설립 등기 절차 없이도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는 것을 우리는 바로 개인 사업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죠? 개인 사업자는 바로 설립 등기 절차가 없어도 가능한 것이 되겠죠.
그러나 법인은 반대가 되겠죠. 그죠? 법인은 설립된 게 일정한 절차가 있어야 된다. 규정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사례를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유한회사인 A기업이 주식회사로 법인을 변경했다. 마찬가지죠. 기업 형태를 변경했을 뿐이다. 창업이라 볼 수가 없다. 그 다음 폐업 후 사업을 재개했다. 그래서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했다. 그래서 폐업 전의 사업과 똑같은 사업을 계속했다. 이것을 우리는 창업이라 볼 수 없죠. 그죠? 그러면 매번 창업지원금을 받게 되겠네요. 매번 폐업했다. 또 개업하고 폐업하고 개업하고 지원받고 또 지원받고 또 지원받고 나라의 세금이 막 새어 나가는 소리가 들리겠죠. 그러면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면 두부 회사를 운영하는 A 기업이 경영상의 이유로 경영 3개월 휴업 후 또 똑같은 사업을 다시 재개하는 경우 이 같은 경우는 우리는 창업으로 볼 수 없다. 자, 우리 뭐 소상공인법에 보면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그죠?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인이고요. 그 다음에 경영 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그죠? 경영 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이 법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소상공인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중소기업은 어느 부분을 어디까지를 우리는 중소기업이라 할 것인가? 그죠? 중소기업의 범위. 자, 현재 우리나라는요, 기업의 비율 중 중소기업이 약 99%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100개의 기업이 있다면은 99개는 중소기업이고 1개가 대기업이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기업의 종사자의 약 88%가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기업에 취업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죠? 우리 대기업에 들어가고 싶지만은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약 100명 중에 12명이 대기업에서 일하고요. 나머지 88명은 중소기업에서 현재 일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죠?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의 규모는요. 일반적으로 대기업 및 중견기업보다 작은 규모의 기업을 중소기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요, 실질적으로 보호와 육성을 목적으로 법령에 규정한 기업, 그죠? 흔히 이제 규모가 작은 사업장을 중소기업이라고 우리가 부르지만은 어떤 보호 육성을 목적으로 법령에서 규정한 기업이 바로 뭐냐면은 중소기업이 되어집니다. 대기업은 뭐 이와 같은 힘이 세기 때문에 특정한 나라에서 보호하거나 육성하지 않아도요 잘 커나갑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정권시장에서 상장된 기업도요 중소기업의 범위의 기준을 충족하면요 중소기업이 되어집니다. 코스피 상장회사의 16%, 코스닥 상장회사의 60%, 코넥스 상장회사의 98%가 바로 중소기업에 해당되어집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상장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상장이란 무엇이냐? 상장회사, 주식 시장에, 증권시장이죠. 그죠? 주식시장에 등록되어진 회사를 우리는 상장시장이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코스피에서는 16%, 그 다음에 코스닥 상장회사에서 60%, 16, 6이네요. 60, 끝말이 긴가? 코넥스 상장회사의 98%, 거의 대부분이죠. 그죠? 중소기업에 해당되어집니다. 그럼 우리는 코스피란 무엇이고, 코스닥이란 무엇이고, 코넥스란 무엇인가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주식시장으로 기업의 전반적인 동향을 가장 잘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수로 시장 전체의 주가 움직임을 측정하는 지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한번 뜻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쪽에 보면요. 정리를 조금 해놨는데요. 코스피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상장기업의 주식시장입니다.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진 등록되어진 상장기업의 주식시장을 갖다가 우리는 코스피라고 얘기합니다. 주로 자본의 규모가 좀 큰 회사가 여기에 등록되어집니다. 코스로 되어 있는데요. 코스피 지수는요. 코스피 지수는 기준 시점 총액분의 비교 시점의 시가총액 곱하기 100으로 하는데요. 기준 시점이 1980년도입니다. 그래서 1980년도의 것을 100으로 두고요. 그 다음에 시가총액이 만약에 100이라면 지금 이제 한 200 정도 된다 칩시다. 시가총액이 그러면 100분의 200 그죠? 곱하기 100을 하게 되면은 200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지금 뭐 코스피 시장이 1000이다, 2000이다 이런 말은요. 바로 옛날에 야를 갖다가 100으로 뒀을 때 지금은 2000이 되었다는 거죠. 그죠? 2000이 되었다 이런 말이 되어집니다. 자, 코스닥은 무엇이냐? 이제 코스피보다 좀 적은 규모의 회사가 등록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코스닥은 기존 증권시장의 까다로운 상장 요건, 법규라든지 또는 이제 자본이라든지 이러한 까다로운 상장 요건, 기업에 등록하는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중소기업에게 자금의 조달의 기회를 주기 위해, 자금의 조달은 주식을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러한 기회를 주기 위해 장외가 아닙니다. 장외에 개설된 시장. 즉, 이 장외라는 것은 코스피 외에 개설되어진 시장을 이야기하는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지수는 아까 코스피와 똑같습니다. 1996년부터 시작되어졌는데요. 이때를 비교로 해서 시가가 늘어났으면은 코스피 지수는 증가하게 되어진 것이죠. 만약에 코스닥 지수가 200이라면은 기존의 100에서 약 200 정도, 2배 정도 올랐다는 얘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기존의 100. 그죠? 그 다음에 비교 시점에 200이라면, 그죠?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또, 코넥스라는 것인데요. 코스닥 시장의 상장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벤처기업. 즉, 코스닥은 또 이제 코스피의 충족 요건을 못 갖추는 건데, 코넥스는 코스닥 시장의 성장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다. 좀 열악한 회사가 되겠죠. 이런 기업들도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회사들도 또 상장해서 주식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냐면은 자본을 조달해야 되잖아요. 그러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코넥스 시장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의 코스피 중에서는 16% 거의 대기업이 바로 뭐냐면 대기업이겠죠. 그 말을 나오죠. 중견기업 이상이죠. 중견기업 대기업. 그 다음에 16%만 이제 중소기업이 되어진다. 그죠? 근데 코스닥의 경우에는 상장 회사의 60% 거의 한 반 이상이 중소기업이고요. 코넥스는 98%가 되어진다. 이제 이해가 좀 되겠죠? 자, 이제 중소기업이 될 수 있는 대상은 그럼 어떤 것이냐? 중소기업이 될 수 있는 대상은 이렇게 볼 수 있죠. 중소기업이 될 수 있는 대상, 그 다음에 중소기업이 될 수 없는 대상,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중소기업이 될 수 있는 대상은 일단은 영리 목적이어야 됩니다. 비교되어진 것이 바로 비영리 목적. 얘는 중소기업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영리법인이다. 위에는 이제 개인 사업자고, 그죠? 특정한 규정이 없이, 절차 없이 하는 것이 개인 사업자라 그랬고요. 어떤 절차와 규정이 있는 것을 법인이라고 얘기했다. 그죠? 그래서 영리법인. 여기 중소기업이 될 수 없는 경우에는 비영리법인 또는 조합이라든지 어떤 특정 목적을 가지고 있는 협회, 이런 것들은 중소기업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면요. 영리 목적의 개인사업장, 음식점, 전통시장의 상인, 사설학원, 이건 전부 다 수익을 목적으로 하죠. 그 다음에 개인병원, 이런 것들은 영리 개인사업자, 중소기업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이 되어질 수 없는 것은 어린이집 또는 관리사무소, 이와 같은 것들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이집 얼마 전에 우리가 영리법인이냐 아니면 비영리냐
이런 문제가 많이 있었던 거 기억나죠? 그죠? 그래서 교육기관이라는 것. 그래서 영리를 목적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회계를 투명하게 처리하자라는 것이 얼마 전에 논란거리가 되었던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영리법인은 상법에 의해 어떤 절차가 있다 그랬죠. 규칙이 있다 그랬죠.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 한명회사, 이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특별법인, 그죠? 한국전력공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중소기업이 되어질 수 있고요. 비영리법인 아까 우리 얘기했지만은 민법, 특별법에 따라서 특정 목적에 도달하기 위한, 그죠?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법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종교, 그다음 학교, 뭐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의료법인, 그죠? 그다음 사회복지단체 이런 것들은 중소기업에서 제외되어집니다. 자, 1차 시 수업은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코로나19에 각별히 조심하고 사회 거리두기 운동에 적극 참여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학교에서 다시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